326페이지에 문정희 선생의 흐름에 대하여라는 겁니다. 흐름에 대하여. 326조. 그리고 오늘 토탈 이제 4작품 정도 할 건데 4작품을 모두 이렇게 문제 풀이보다는 문제는 나중에 푼다 하더라도 오늘 또 한 작품을 이렇게 찜찜하게 남기는 것보다 작품 설명 위주로 쭉 일단 하고요. 남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뭐 할 거냐면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1회분 시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회분.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가 내일 이제 원고가 넘어갈 거거든요. 내일.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은 한번 33문제로 선생님이 구성했는데 33문제를 풀고 푼 다음에 점수 체크 한번 해보고 네, 오늘 끝나요. 왜 그런 것도 모르지? 뭐 하는지. 야, 선생님들 이렇게 다 체크하는데 이렇게 이게 소거하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시험 범위 이렇게 신나게 하라고 선생님이 도균한테 욕 처먹어가면서까지 독서를 먼저 땡긴 거야. 마지막은 도균, 우리 문학소년 도균을 위해서 선생님 문학하려고 선생님이 아껴뒀던 거야. 도균 오늘 잘 들을 수 있지? 그리고 오늘 길지도 않고 대신 이제 길지 않은 대신에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성복 시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문정희 시를 먼저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작품이랑 이게 총 몇 개 정도 되냐면 13, 14, 15,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22개잖아요. 26개였는데 4개가 빠졌으니까 26 빼기 3이 22개인데 22개에서 가급적이면 하나씩 하고 독서 같은 경우는 2개씩 뭐 이렇게 해서 33문제를 맞춰놨어요. 이미 문제를 맞췄고 시험지 형태로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고 한 50분 정도 풀고 나머지는 핵심 있는 거 이렇게 대비하면 된다 하고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시험 대비 교재가 좀 두툼할 거예요. 두툼하게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다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지 않니? 선생님이 그래서 한 작품이나 한 독서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 작업 과정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독서 지문 하나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도 내 영상을 틀어놓고 나도 내 영상 보는 건 나도 쉽진 않더라고. 알지? 너희들도 동영상 자기 얼굴 나는 거 오래 못 보잖아요. 그지? 그래서 들으면서 내가 뭐 설명했지 이런 걸 메모하고 그 다음에 메모한 거를 다시 모아서 정리하고 수능 특강에는 문제랑 비슷하게 그리고 마석고 작년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막 만들어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막 만들어. 그러니까 뭐 한 200개 정도를 쭉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뭐 꺾듯이 이게 뭐 하나씩 부러뜨리는데 논리적으로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당 35개에서 40개씩 만들어요. 처음에는 50개씩 만들었는데 다 쓰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50개씩 만들었는데 20개만 해도 몇 문제야? 1000문제예요. 그런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0개씩만 만들어도 얘네들이 충분히 풀고 남겠구나 해서 줄였는데 50개씩 만든 것 중에 하나가 5월 소식이 있었어요. 그 5월 소식 만드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그래서 또르르 했어요. 또르르. 근데 뭐 괜찮아. 뭐 언젠가 뭐 써먹겠죠. 자, 흐름에 대하여 봅시다. 일단은 좀 여유 있으니까 읽으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번만 빨리.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알고 싶다.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샤프로 살짝살짝 표현 요소들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는데 자꾸 표현 요소들에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느리게 읽진 않을게요.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자, 화면 저 안 봐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돼. 여러분들 그 작품 보고 여기에는 뭐 있다. 뭐 고고 싶다는 소망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알고 싶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되지 못하고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산으로 가는가? 한 벌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 빼앗기고 다만 혼자 제 목숨 갖고 사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보자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1인칭이니까요. 시적 화자가 시상 겉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바다라는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에서 바다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가서 바다가 되고 싶은 거야. 뭐고 싶다가 나오면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학생이 되고 싶다. 그럼 대학생은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조금 더 문제 출제되는 어떤 뉘앙스에 맞게 하려면 뭐고 싶다. 대학생이 되고 싶다. 이상향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작품이 시험에 나오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상향이라는 개념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상향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당연히 긍정이죠. 근데 단순하게 긍정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럼 그게 이상이 되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상향이라는 범주를 설정하려면 일단 첫 번째 긍정해야 돼요. 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향은 어떤 식으로 시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뭐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망, 이상향을 소망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더 있어요. 조건이 긍정이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땐 미래예요.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이상향 두 개. 이상향은 미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여야 돼요? 긍정해야 되고 긍정이고 미래야 된다. 좋아요. 그리고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알고 싶다. 알고자 하는 것도 소망이에요. 그럼 연결해보자. 지금 화자는 소망을 두 번 드러냈어.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왜 뭐처럼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요, 이게 2년이야. 그럼 정리해보자고. 그러면 얘랑 봐봐. 이거는 그냥 같이 화면이 아니라 칠판을 볼까? 1년과 2년에서 똑같은 시어는 아니지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라는 것과 흐름이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바닷물이 흐르는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그 흐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흐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흐름의 숨결로,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의 숨결을 얘기했으니 흐름의 숨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사법은 활유법이죠. 역시 문학소년. 자, 그러면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그리고 어때요?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됐어. 그리고 바다가 되고 싶어서 갔고요. 흐름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흐름을 활유해서 흐름의 숨결이 있는데 그 숨결로 이렇게 키워낸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제시를 해볼게요. 흐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산다는 것.
진짜 산다는 건 뭐냐? 그 삶 속에서 숨결이 있는 그 삶 속에서 키워낸 진주는 누가 봐도 긍정 아니겠어? 우리가 기껏 이렇게 키워냈는데 왜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이 진주는 영롱하다라는 게 뭐냐면 맑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롱이라는 것 또한 시각적 심상이고 긍정이에요. 오케이, 긍정 맞아. 근데 이 긍정, 그렇지, 왜 우리가 살면서 애써 키워낸 진주는 맑고 투명한데 그 뭔가 잘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셔서 여러분들 낳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내시는 그 부모님들 삶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주처럼 크고 있는데 그게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도균이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역설법이지. 삶이란 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 삶 속에서 막 어떤 진주를 키워냈는데 그것은 맑고 투명한데 왜 그게 슬픔처럼 영롱한 것이냐는 거야. 여기서 삶이란 건 왜 이러냐? 삶이란 건 왜 이런 것이냐?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데 슬픔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게 시적화자의 소망인 거죠. 좀 더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하늘은 우리에게 뭘 줬다라는 거야?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 누가 봐도 햇살과 자유는 표면적으로 봤을 땐 긍정 아니겠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어둠만 준다는 것과 하늘이 우리에게 햇살을 준다는 건 좀 다른 거예요. 햇살에서는 일단 여기도 시각이죠. 긍정적인 시각적 심상이 있는 거고요. 햇살이랑 자유를 왜 주었는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거예요. 근데 얘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맥락이 잘 안 닿아서요.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아까 흐름을 뭐라고 그랬죠? 산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왜 사는가? 그래서 이 작품은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지예요. 자, 바다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공간적 배경 이거 바다에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바다가 되진 못했네. 심지어 날개도 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날개가 되지도 못했네. 바다가 안 된 거, 그 다음에 날개가 안 된 게 아니라 못하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부정표현 배웠죠? 능력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바다가 아니라 왜 산이라는 곳으로 갔지? 가고자 하는 것은 바다였는데 왜 산으로 갔던 것인가? 그러면 가고자 했던 곳과 뜻하지 않은 곳이니까 바다와 산은 어떤 대조죠, 그렇지? 바다와 산은 대조가 된 거지.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고 마지막 여기가 6년인데 6년의 마지막에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하고 연과 연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 연의 마지막 부분이 다음 연의 시작 부분과 반복이 되죠. 일단 반복을 체크하시고요. 반복은 목적이 뭐죠? 강조잖아요. 산으로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마지막 연에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벌 죽음.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건데 우리가 옷 한 벌 하면 상의 하의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벌 죽음이라는 것은 한 인생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한 벌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 빼앗기고 다만 혼자 제 목숨 갖고 가는가. 이상하지 않냐?
한 벌 죽었는데 왜 목숨을 갖고 가냐고. 얘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이 여기선 두 군데나 나왔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니 얘들아? 죽음. 그러면 당연히 죽음하면 뭐 나와야 돼? 인간의 유한성. 유한성은 일단 인식했어요. 죽음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시간 어려워요. 그래서 길진 않아도요. 자, 그렇다면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그냥 조금 빠르게 한 번만 더 훑어볼 테니까 훑어본 이후에 이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마치자.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그래,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바다가 돼야지. 되고 싶은 소망이죠. 그리고 참으로 흐른다라는 것이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이 진주는 기껏 키워낸 요 긍정의 진주는 왜 이렇게 슬프도록 아름다운 거냐? 알고 싶다. 인생이 왜 이렇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래, 하늘은 우리에게 햇살과 자유를 함께 주었느냐? 근데 햇살과 자유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명 안 한 거예요. 주고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햇살은 애초부터 누구 것이 아니야? 그렇지. 화자 것이 아니었던 거야. 예상 문제. 자유와 햇살은 화자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추상적 대상이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햇살과 자유를 가지고 영원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해당이 안 되겠죠.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자, 봐봐. 1, 2, 3, 4, 5, 6에서 4연이 중간 정도인데 중간에 다시 한번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리고 시적 화자 스스로 삶에 대한 이유를 다시 묻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왜 우리가 사는 거? 우리는 왜 흐르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바다에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그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가? 우리에게 이런 걸 줘놓고선 이걸 뺏기 상태에서 우리는 왜 이거 갖고 왜 지 목숨 혼자 갖고 가는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 자,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산은 화자가 동경했던 공간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자유와 햇살을 빼앗긴 채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부정적 공간이다. 맞죠? 그래서 대조라고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얘들아. 바다는 화자가 되고 싶거나 또는 가고 싶은 공간이었죠. 그러나 도달했던 공간인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은 어때요? 우리가 가고자 했던 건가요? 근데 하늘이 우리에게 일로 이끈 공간이니까 이거는 능동적으로 가는 공간, 적극적으로 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렇지. 수동적으로 가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빼앗긴 공간이기도 하죠. 그 무엇이 뭘까요? 자유와 햇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흐름의 숨결로 키워낸 진주는 삶의 고통 속에서 얻은 결실이죠. 그러니까 이 화자의 삶이 곧 뭐라는 거야? 곧 결실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을 얘들아 지금 너희들 지금 살고 있지 않아? 그 살고 있는 것을 명사화하면 삶이죠. 우린 지금 살면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이 삶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이 눈에 보여요? 아니죠. 근데 이 삶이라는 추상적인 그 어떤 그 생각, 가치관, 시상의 일부 상징적 의미가 흐르다라는 것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은 왜 사는가 이렇게 대체하면 되겠죠. 그리고 화자는 자유로움
그리고 광활함, 넓음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바다를 동경했으나 뜻한 대로 이룰 수는 없는 상태에서 산으로 가게 됐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좀 가장 뜬금없긴 한데 5연에 나와 있는 날개 또한 뭐를 의미하겠어요?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엔 그 자유가 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소망했지만 결국에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약속처럼. 이 약속 때문에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 거에 이 약속 때문에 바다를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거는 숙명적이에요. 그리고 산으로 간다는 것은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숙명적인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맞죠? 유치환 선생의 깃발이라는 거 알아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봐봐. 자, 요거 마칠게요. 깃발이야. 펄럭인다고요. 얘는 바람을 등에 업고 자유롭게 이 천 조각은 날아가길 바래요. 근데 얘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야. 나는 자유롭게 가고 싶어라는 것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가고 싶은데 깃대 때문에 이 천이 날아갈 수가 없죠. 그치? 이걸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유치원의 깃발과 함께. 그러면 얘들아 이 깃발은 곧 이 흐름에 대하여와 관련했을 때는 화자겠죠. 근데 이렇게 깃발에 묶여 있어서 햇살과 자유를 빼앗긴 얘가 햇살과 자유를 빼앗는 어떤 인간에게 한계를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지. 잘했어. 숙명, 운명 이렇게. 괜찮지?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죠. 근데 빼앗았잖아요. 갖고 있는 동안은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영원성 그리고 지속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꼭 근처에다 적으세요. 아무리 봐도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이 시와 연관성이 깊게 제시할 수 있는 작품은 유치원의 깃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게 딱 단독이어서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딱히 적어서 넘어가고요. 시간이 나면 풉시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죠.